네, 시장이 좀채 힘을 못 받다 보니 요즘에는 뭐 낙폭 과대한 업종 테마에 순환매가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내린 엔터주 같은 경우에 오늘은 뭐 비교적 괜찮은 편인데요. 오늘 엔터주 산업 분석 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현대차증권 김현영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김현영 위원님 전에 나오셨을 때는 엔터주가 괜찮았는데 그동안 그때 괜찮았었죠. 아주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 지난 4분기 실적도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다. 네. 그리고 아티스트 대비 컴백 효과가 크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네네. 현재 엔터주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뭐 4분기 실적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몇몇 기업들이 이제 실적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일단 대장주인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4분기 실적이 좋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연초부터 소위 추풍낙엽으로 네. 빠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이제 올해의 저성장 우려 그리고 이게 저성장에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역성장까지 갈 것인가 예. 그런 우려들이 지금 이제 주가 발목을 잡고 있고요. 일례로 지금 1분기 같은 경우 연초에 JYP의 뭐 있지나 엠믹스 같은 이제 소위 탑티어 걸그룹들이 컴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앨범 판매량이 초동 판매량도 초동이고 또 이제 총 판매량 기준으로도 직전 앨범 대비로는 확실히 빠지겠다. 이런 이제 시그널들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다가 역성장을 할 수도 있겠다. 특정 분기에는. 예. 뭐 그런 우려들이 사실 지금 이제 주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엔터주 동반 약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이 핵심 아티스트의 재계약 문제가 또 불거진 게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앨범 판매량 감소 얘기해 주셨는데 특히 그 주된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팬들의 소비가 줄었다, 네. 지갑을 닫고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중국 공동구매, 소위 공구라고 하는 물량이 감소한 부분이 앨범 판매 감소로 좀 직결됐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요. 일단 중국은 사실은 이제 예측보다는 대응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예. 비단 엔터뿐만 아니라 뭐 게임이나 드라마 쪽 다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지금 이제 공급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년도 작년도가 워낙에 조금 특수하게 좀 물량이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왜냐하면 앨범 판매량의 증가율이 사실 증가한 판매 장수로 보면은 19년도에 이제 엔터주 호황 장세 시작된 이후로 20년, 21년, 22년까지는 매년 2천만 장씩 앨범 판매량이 연간 늘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에 갑자기 4천만 장이 는 거예요. 작년이 유독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도에 웬만한 아티스트들은 그들의 직전 초동 판매량을 뭐 20, 30%도 아니고 2배, 3배 이렇게 넘어버리니까 거기에 이제 공급 물량이 일정 부분은 조금 다소 오버슈팅에 작용한 부분이 있고 그게 저는 그것이 좀 일정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올해의 음반 판매량이 좀 지속 가능한 어떤 레벨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럼에도 사실 24년도에 음반 판매량이 23년도 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전체는 성장하는데 아티스트 층이 두터워지면서 개별 아티스트들의 앨범당 판매량은 다소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앨범을 사실은 또 이제 더 여러 장, 꼭 뭐 여러 장 낸다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요. 국내 컴백 2번, 일본에서 한두 번, 그리고 이제는 미국에서도 앨범을 내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 음반 판매량은 그래도 저는 한 10% 중반 수준의 성장률은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이 좀 돌출하듯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증가율은 떨어지지만 마이너스까지는 안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자, 개별 종목 살펴볼까요? JYP 엔터 네. 연초 대비 20% 가까이 빠졌는데 이 네. 기간에 외국인과 기관이 1,000억 넘게 주식을 팔았어요. 예. 이 JYP 엔터 특히 이렇게 투자 심리가 위축된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이벤트가 발발했던 부분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있지와 엠믹스의 컴백 앨범의 초동 판매량이 초동이라면 보통 일주일치 판매량을 얘기하는데 그 초동 판매량이 사실은 이제 적게는 40% 많게는 60%씩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1월 달 전체 월간 데이터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총 판매량 기준으로도 일주일치 아니라 뭐 한 달치 총 판매량 기준으로도 한 30%가량은 빠졌을 거로 추정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좀 선반영 하면서 이제 매도세가 강화되는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23년도에 JYP라는 회사가 엔터 4사 중에서도
탁월한 매출과 이익 성장을 보여준 회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예. 다만 그 실적이 늘어났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아쉽게도 스트레이키즈나 트와이스가 성장을 일으킨 부분들이 사실은 90%를 훌쩍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개별 아티스트가 크는 부분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음반 판매량 연간 보이그룹 기준 1,000만 장, 걸그룹 기준 500만 장. 공연으로 본다면 보이그룹 기준 뭐 150만에서 200만 명, 걸그룹 기준 50에서 100만 명. 이 한계를 물리적으로 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럼 결국은 선수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예. 그 아티스트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JYP는 엔믹스, 있지, 또 일본을 위주로 활동하는 니쥬, 그다음에 뭐 데이식스 이렇게 있거든요. 뭐그 외에도 한두 팀이 더 있지만 이제 그들의 어떤 실적 성장 기여가 작년에도 그렇게 도드라져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럼 올해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우려하는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또 좀 더 근원적인 이유죠. 그게 표면적으로 발발했던 게 1월 달에 있었던 두 아티스트들의 컴백 앨범 판매량이었고요. 이게 마치 영화판에서 네. 1,000만 영화가 뭐 한두 편 나왔다고 영화가 호황인 게 아니고 네. 중박 영화들이 좀 많이 깔아줘야 맞습니다. 이게 탄탄해지는 것처럼 맞습니다. 이 엔터 시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특정 아티스트에 이렇게 몰빵하듯이 의존도가, 의존하면은 예, 맞습니다. 그게 충격이 크죠. 맞습니다. 예. 자, 어쨌든 간에 이 주가 부양하기 위해서 하여튼 박진영이 JYP 최대 주주 겸 프로듀서 네. 지분 매입 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네. 이 최대 주주가 주식을 산다는 얘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이라는 뭐 이 자신감일 표현일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주가 자체가 많이 빠졌어요. 특히 이제 작년 하반기 고점 대비로는 거의 한 5만 원, 6만 원이니까 한 40% 빠졌고요. 예. 올해 연초 대비로도 지금 거의 20% 조금 안 되게 빠졌는데 굉장히 큰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 레벨과 올해 이익 어떤 창출 능력으로 봤을 때 일단은 작년 23년도 이익 기준으로 현재 주가 수익 배수가 23배입니다. 23배. 예. 23배니까 올해 이익이 반드시 늘 것이다라고 본다면 주가 수익 배수 20배 정도에 지금 사시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분위기 보니까 뭐 작년 수준이거나 조금은 조정받지 않겠는가. 워낙 좋았으니까요, 4년 예. 동안. 그렇게 보면은 이제 주가 수익 배수 25배 정도에 사시는 건데요. 업황이 좋을 때는 23배나 25배에 사서 30배 넘어갈 때 파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올해 엔터 업황이 좋을까요? 좋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23배라는 주가 수익 배수도 이 정도면 뭐 바닥이지. 이렇게 하기에는 저는 조금 아직은 관망세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다만 이제 경영진이나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JYP나 YG의 이제 자사주 매입 사례에서도 보여지듯이 지금 정도면 이제 상당히 많이 빠지기도 했고 바닥권이고 우리의 올해 실적, 그러니까 외부자인 뭐 기관 투자자나 저 같은 이제 뭐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외부자이잖아요. 예. 근데 또 내부자 그 중에서도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CEO가 봤을 때는 우리 회사 올해 좋은데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자사주 매입을 바닥 신호로 많이 해석을 하죠. 근데 외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주가 수익 배수가 23배고 그리고 올해 내가 업황을 어떻게 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사겠다 안 사겠다. 그 관점에서 저는 외부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관망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쉽지 않군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엔터사들이 하나의 돌파구로 마련했던 것이 이거 순전히 외국인들만 구성된 K-팝 그룹 맞습니다. 얘기 많이 내지 않습니까? 뭐 미국 걸그룹 비춰라는 것도 있고 저는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일본 보이그룹 넥스지, 네. 중국 보이그룹 프로젝트 C 연이어 데뷔할 예정인데 이게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미국 쪽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장 이제 1월 26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죠. JYP의 그 미국인 현지화 걸그룹인 비처가 예. 정식 데뷔를 합니다. 이미 이제 멤버들도 다 나와 있고 선공개곡도 2곡 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정말로 미국 시장에서 활동할 곡들로 구성된 이제 어떻게 보면 정규 앨범, 예. 데뷔 앨범이 나오면서 데뷔를 하는 게 26일이기 때문에 이 데뷔 앨범의 성과 그리고 미국 현지 시장에서의 반응 이런 거에 따라서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외에 일본인 보이그룹 걸그룹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비슷할 것 같아요. 결은 비슷할 것 같은데 아시아 지역에서의 현지화 프로젝트는 이미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JYP의 니주가 어떻게 보면은 그 선구자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미 한 3, 4년 이상의 그런 히스토리들이 있기 때문에 대비 자체로 모멘텀이 되기는 아시아 지역은 조금 쉽지 않다. 다만 미국 쪽은 분명 기대감이 있고 1분기 이제 곧 JYP의 비처가 있고 또 뭐 상반기 안쪽으로는 데뷔가 예상되는 하이브의 캣츠아이도 미국인 현지화 걸그룹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두 팀의 데뷔가 미국 시장에서 불러일으킬 어떤 반향, 영향력 이런 것들이 K-팝 엔터사들의 주식에 대한 투자 심리 관점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예상을 뛰어넘는 뭔가 성과가 나와야 이제 좀 투자 심리가 맞습니다. 좀 회복이 다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복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이 YG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 블랙핑크 의존도가 아주 높았던 기업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블랙핑크 그룹으로는 계약을 했는데 네. 개별 활동은 계약을 못 했어요. 네네. 이런 점들이 하나 이슈가 있었고 신인 그룹 베이비몬스터 흥행도 그 예상보다는 좀 못 미쳤고 네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YG 주가 끌어내린 요인이었는데 네. 양현석 CEO도 역시 그 200억 규모 자사주 상당히 네네. 큰 규모입니다. 큰 규모입니다. 네. 이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이제 YG는 이제 엔터 4사 중에서도 주가 낙폭이 가장 컸고요. 네. 블랙핑크 단일 IP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았었는데 그게 이제 개별 활동 재계약까지 못 이어지면서 주가 실망감으로 나타났는데요. 저는 YG에 대해서는 올해 실적이 다소 이제 역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엔터 4사 중에 현 시점에서 이익의 역성장을 보는 기업은 YG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바닥에 아주 근접했다고 보지 않고 있고요. 예, 그래서 여전히 조금 조심스러운 구간이고 다만 이제 YG의 경우에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일단 당장은 블랙핑크를 제외한 트레저나 베이비몬스터로 실적이 설명되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여전히 블랙핑크의 올해 음반 활동 계획과 또 투어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에 따라서 작년도 8, 9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벌었던 YG가 올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벌 것 같다. 예. 7, 800억은 벌지 않겠느냐. 아니다. 500억도 못 벌 것 같다. 이 갈림길에 있는 게 블랙핑크의 투어 규모에 거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약간 22년 말부터 걸쳐져 있긴 하지만 10달 동안 60회차 공연으로 180만 명 모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개별 활동과 나의 이해관계와 회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했을 때예요. 예. 근데 지금은 사실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10달 동안 1년 내내 묶여 있는 거거든요. 60회차 그런 공연을 소화하면서 나의 이해관계와 회사의 이해관계가 팀 활동에서는 일치하지만 개별 활동에서는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대규모의 공연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YG의 실적 올해 쉽지 않겠다. 이익이 역신장하겠다. 근데 이제 역신장의 폭이 어느 정도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 저는 블랙핑크의 활동 계획이 어느 정도 발표 올해 어느 시점에서는 전체 4인조로 활동을 할 거잖아요. 예. 그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좀 투자 의사 결정을 그때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YG에 대해서는 4사 중에서 좀 가장 보수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이돌 그룹 7년 보통 계약을 해서 네. 7년의 골짜기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네. 뭐 7년 차 되면 이제 재계약 이슈가 불거지고 하는데 네. 사실 뭐 다른 엔터사들은 뭐 신인 발굴이라든지 네. 신규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만회를 하는 여지가 맞습니다. 있었는데 네. 이 YG는 왜 이 블랙핑크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해가지고 이것이 뭐 너무 실적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일단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회사가 신인 아티스트 라인업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캐파,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라고 하죠. 제조업 입장에서 보면 생산 능력이고 YG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어떤 프로듀서의 숫자라던가 아니면 실질적인 캐파라던가 그런 거는 제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예. 외부인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지난 5년 동안 평균적으로 매년 몇 팀의 신인이 나왔는가 그리고 올해 몇 팀의 신인을 데뷔시킬 예정인가 이걸 통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엔터 4사 중에서 YG가
신인 데뷔가 가장 텀이 길고 예. 또 뜸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예, 그런 관점에서 어떤 캐파 측면에서 앞에 3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점이 이제 블랙핑크가 어떻게 보면은 걸그룹으로서 전무후무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블랙핑크가 이미 이 레벨이 된 지 몇 년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 동안에 사실은 트레저를 좀 더 키우고 그다음에 트레저 외에 베이비 몬스터 또 그 외에 다른 팀까지 나와서 사실은 다섯 팀, 여섯 팀의 아티스트들을 활동을 시켰어야 되는 건데 뭐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거죠. 캐파상으로도 그렇고 예, 그렇군요. 내부적인 사정도 있었고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좀 약간 만시지탄 느낌은 들지만 YG가 해외 현지 오디션을 통해서 네. 글로벌 신인 발굴 육성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렇게 네.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런 이제 YG의 글로벌 오디션 이런 것들도 이미 하이브나 JYP나 SM이 수년 전부터 예. 하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새롭지는 않고요. 새롭지는 않고 사실 이제 어떠한 컨셉으로 데뷔 멤버를 뽑아서 얼마나 좀 빠르게 시장에 연착륙을 시키느냐. 사실은 그 관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큰 틀에서 보면은 경쟁 자체가 훨씬 치열해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정말 그 승자 독식의 세계가 더 커졌고요. 그러니까 파이가 커지면서 K-팝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승자 독식은 더 커졌어요. 그 승자가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하이브일 확률이 매우 높고요. 작년도 음반 판매량 1억 2천만 장 중에서 단일 기업이 40%를 했어요. 4,700만 장 팔았거든요. 하이브 레이블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무소불위의 레이블 엔터사가 하나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물론 이제 빅4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영역을 확장하고는 있습니다만 최근 컴백한 신인들 예를 들면 최근 한 3, 4년 안쪽에 데뷔한 아티스트들의 흥행 추이를 보시면 하이브 아티스트는 내는 족족 흥행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다른 이제 SM이나 JYP 아티스트들을 보면은 흥행하는 팀도 있고 안 하는 팀도 있지만 흥행을 하더라도 하이브만큼 흥행하기는 또 어렵고요. 이런 이제 승자 독식의 세계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후발 엔터사들이 좀 하이브를 따라가기, 캐치업하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예. 뭐 하이브 하면은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BTS 전원이 다 군대를 가서 네. 뭐 공백기 이걸 군백기라고 하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인 데뷔를 메운다고 하는데 올 상반기에만 신인 3팀이 데뷔 예정이다. 네. 그래서 여전히 우리 김현우 의원께서도 최선호주로 꼽아주셨는데 맞습니다. 좀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하이브가 상반기 공백 중에 일단은 이제 1월 22일자로 며칠 전에 데뷔를 했죠. 따끈따끈한 신인인 이제 투어스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걸그룹인 아일릿이 또 데뷔를 예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인 현지 걸그룹인 이제 캣스아이 이렇게 세 팀이 아마도 상반기 안에 모두 데뷔를 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이제 BTS의 어떤 실적 공백 이런 부분들을 이 세 팀이 충분히 십시일반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엔터 업황 자체가 올해 성장률이 많이 둔화되는 구간으로 진입을 이미 했지만 그럼에도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쟁쟁한 라인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BTS 말고도 보이그룹 쪽에서는 이제 세븐틴, 투바투, 엔하이픈 셋 다 탑티어예요. 다 들어본 이름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걸그룹 쪽으로 가보시면은 뉴진스, 르세라핌. 네. 먼저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제 그만큼 정말 소위 말하는 탑급의 IP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엔터사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또 세 팀의 신인까지 더해져서 방탄소년단의 어떤 군백기 실적 공백을 비교적 가장 좀 매끄럽게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반기에 데뷔한 신인들이 하반기에 실적에 좀 본격적으로 기여를 할 것이고, 사실 올해 하반기까지만 잘 이제 어떻게 보면 넘기면 25년도에는 또 다 전역을 합니다. 그렇죠. 군대가 좀 짧아진 그런 영향도 있다 보니까 25년 하반기에는 이제 방탄소년단 완전체 컴백. 이 컴백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게요. 코로나 초기에 어마무시한 규모의 투어를 코로나 때문에 못했거든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
1, 2, 3, 4, 5년간의 그 누적 수요. 방탄소년단의 대규모 스타디움 투어는 지금 5년 정도가 축적이 돼 있습니다. 저는 한 내심 300만 명 규모 정도의 투어를. 왜냐면은 60회차, 블랙핑크 했던 것처럼 똑같이 10달 동안 60회차만 하면 투어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죠. 300만 명이 가능합니다. 300만 명이면 매출로는 한 구찌까지 포함하면 약 1조짜리 투어입니다. 아, 네. 대단하네요.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즉각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업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사실은 1등주만 보자. 예, 1등주만 봐도 예, 하이브가 충분하다. 그 4분기에 이미 이제 네. BTS 멤버들 군대 가기 시작한 그 네. 4분기에도 실적이 괜찮았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네네. 어떤 이유인가요? 일단은 이제 4분기 음반 판매량이 분기 기준으로 1,400만 장을 넘겼어요. 그래서 2분기 때 똑같이 1,400만 장 넘었었거든요. 뭐 10만 단위, 만 단위까지 비교하면 2분기보다 약간 낮거나 그런 수준이지만 4,700만 장인데 1,400만 장이면 한 개 분기에 분기에 1,400만 장. 상당하네요. 평균 1,200만 장 정도 보시면 이제 연간 4,700만 장이 나오는데 1,400만 장을 팔았고 또 공연도 작년 22년 4분기가 모객 수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성장률 부담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만 명, 한 17%, 18%? 거의 20% 가까이 예. 공연 모객에서도 성장을 하면서 사실은 4분기의 활동 지표 기준의 최대 매출이 예상이 되는 거죠. 분기 기준 6천억을 훌쩍 넘는 사상 최고 매출이 예상이 되고 이익은 4분기 때 그런 뭐 인센티브 지급이라던가 물론 네. 분기별로 뿌려서 특정 분기의 효과를 최소화시키지만 마진이 이제 계절적으로 조금 슬로우 다운이 되는 조금 하락 조정되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영업이익 측면에서 엔터 4사 중에서 하이브가 가장 탁월한 실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하이브 팬덤층이 또 아주 두텁기로 유명한데 이게 네. 서구권으로 확장된다. 네. 이런 부분도 주가 상승을 이끌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서구권에서 일단은 이제 얼마만큼 인기가 있는지를 보려면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서 어느 규모로 투어를 도느냐. 회당 2만석짜리 아레나냐, 회당 5만, 6만석짜리 스타디움이냐. 이걸 볼 수가 있고 그 관점에서 이제 방탄소년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의 앨범 판매. 예. 아직 이제 뉴진스 같은 경우에 데뷔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곡이 쌓이지 않아서 투어는 못 돌았지만 미국에서 상당한 앨범 판매량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미국 내 주요 뮤직 페스티벌, 큰 음악 페스티벌에서 헤드라이너라고 해서 가장 이제 메인 가수로서 공연할 수가 예,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투바투입니다. 예.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작년도 롤라팔로자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빅투 음악 페스티벌이거든요. 거기서 헤드라이너로 공연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결국 방탄, 투바투, 뉴진스. 예, 이거 뭐 대표 선수만 뽑아도 이 정도고 나머지 아티스트들도 충분히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어떤 성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하이브의 강점 뭐냐면 K-팝으로 일궈낸 아티스트들도 이렇게 미국에서 BTS의 어떤 후광 효과를 누리면서 쫙 레벨업이 되고 있는데 하이브 자체적으로 두 개의 미국 레이블을 또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컬 아티스트들, 하이브에 소속된 로컬 미국 아티스트들하고의 K-팝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이 가능합니다. 이런 콜라보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서의 연착륙을 또 어떤 그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게 하이브의 장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SM 얘기 좀 해볼까요? 올해 신인 걸그룹 론칭 예정돼 있고 하반기에는 영국의 엔터사하고 뭐 네네. 합작 보이그룹도 출시한다고요. 네. 이런 점은 어떻게 좀 모멘텀이 될까요? 일단은 이제 SM 같은 경우에 지금 에스파 이후에 약 한 4년 만에 걸그룹을 올해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세대 걸그룹 사실 소녀시대 예. 이거 어떻게 보면은 걸그룹의 글로벌화를 이끌었던 장본인이 사실은 SM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세대 지나서 4세대 때 다시 에스파를 탑 레벨로 올리면서 살아있다. 우리 살아있네, 건재하다. 예. 예. 에스파다. 에스파가 사실 4세대 걸그룹 중에서 투어 모객력이 제일 높습니다. 작년도에 36만 명을 모객했고요. 미국 아레나급 공연과 도쿄 돔 투어 2회차를 모두 소화했어요.
그 정도로 4세대의 탑 티어로 자리를 잡은 게 에스파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5세대 쪽의 어떤 이슈 선점, 시장 선점을 위해서 걸그룹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 상당한 기대감이 있고 또 작년 9월에 나왔었던 5세대 보이그룹인 라이즈도 초동 100만 장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잘 연착륙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기대감, SM이 확실히 SM 3.0 체제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신인들이 나오자마자 상당히 영향력도 있고 글로벌에 대한 의지도 강하구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주가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이브 외에 정말 나 그래도 하나 더 사고 싶다. 이렇게 보신다면 저는 SM을 추천드립니다. 차선호주로는 SM을 꼽아주셨네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K-팝에 별로 이렇게 약간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네. 입장에서는 K-팝이 지금은 잘 나가지만은 네. 언제까지 이게 갈 거냐 이런 데 대한 의구심을 계속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음악 한류 계속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뭐 이게 K-팝이 이런 글로벌한 인지도를 얻게 된 것은 저는 2019년도에 방탄소년단이 미국 스타디움, 예. 미국 사람들이 그 풋볼 경기 보러 가는 6만석, 7만석, 8만석짜리를 방탄소년단이 가득 채웠거든요. 메웠죠. 예. 그때가 저는 원년으로 봅니다. 예, 1년 차. 그러면 사실은 최소한 5년, 10년 정도는 이 K-팝의 열기가 하나의 웨이브로 본다면은 충분히 2020년대 후반까지는 이 열기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사실 K-팝보다도 훨씬 열기가 국지적이었던 J-팝. J-팝이 80년대 후반, 90년대에 그래도 한 시대를 풍미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10년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K-팝은 사실은 최소 10년 정도 보기 때문에 이 열기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특히 공연 시장에서 K-팝의 어떤 존재감은 아직은 어떻게 보면 걸음마 단계예요. 연간 2억 명의 인구가 글로벌하게 뮤직 콘서트를 보러 옵니다. 그중에서 지금 K-팝의 모객 수는 작년 기준으로 1,200만 명입니다. 6% 정도 점유했어요. 아,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아직은 5, 6% 정도 점유를 했기 때문에 아직 아시아 외지역, 유럽이나 미국에서 충분히 점유율을 올려서 전 세계 점유율 최소 10% 가는 수준까지는 우리가 K-팝의 성장 둔화에 대해서 고민할 시점은 아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장기적인 틀에서는 저는 충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연초 들어서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엔터 4사를 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높은 비중으로 놓는 네. ETF가 출시된다는데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될까요? 그만큼 이제 시장 참여자들 특히 또 이제 수급 주체인 운용사 측에서 사실은 K-팝의 중장기 성장성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는 방증이고요. 다만 이제 엔터 4사에 오롯이 투자하는 ETF가 나왔다고 해서 뭐 그 자체로서 사실 주가가 올라갈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엔터 4사의 펀더멘탈 그리고 이 전체 어떤 시장 지표 사실 엔터주는 어떻게 보면 또 투자하시기에 어렵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물론 주가에 대한 예측은 어렵죠. 다만 엔터주의 실적을 구성하는 음반 판매량과 공연 모객 수가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우리가 체크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표의 추이가 지금 1분기 분위기가 어떻게 가고 있다. 아쉽게도 지금 1분기 저는 역성장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팔로우업을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ETF 출시됐으니까 이제 엔터주 바닥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엔터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쭉 말씀을 드렸지만 엔터주에 대해서 다소 좀 보수적인 톤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게 뭐 제가 뭐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고 제 섹터 내에서 엔터에서 게임 미디어로의 순환매 이게 제 큰 틀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뭐 엔터를 말씀드리는 자리니까 그렇게 비춰줬을 수는 있지만 그럼 엔터주 투자 전략은 저는 1분기가 지금 영업 지표가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는 5월 이후에 5월 정도를 기점으로 그 정도를 전후로 해서 하이브의 캣사이 미국 현지화 걸그룹이 나와서 어느 정도 시장 반응이 나오고 예.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들이 확인이 되는 시점 이때 이제 하반기에 대한 성장률 회복에 대해 베팅하자라는 것이고 종목으로 본다면 그럼에도 여전히 하이브 정도로 압축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하나 더 꼽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차선호주 SM 정도까지는 SM 뭐 NCT도 새로운 팀 위시가 나오면서 확장이 되는 그림이고요. 또 걸그룹이 한 팀이 데뷔하는 부분 또 작년에 데뷔한 라이즈가 올해 연간으로 작년 9월에 데뷔했으니까요. 올해 연간으로 실적이 잡히면서 SM은 실적 성장이 그래도 하이브와 비슷하게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오늘 뭐 이제 웹툰주나 게임주 상당히 강세지 네. 않습니까? 이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임 미디어로의 순환매. 그래서 사실 저는 게임과 미디어 종목들 올해 최소한 상반기 말까지 주가 좋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국 규제 뭐 작년 연말에 좀 급락이 한번 왔었지 않습니까? 예. 그 규제한 거 관련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안 나오고 뭐 관련 문구가 삭제됐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게임주 투심이 또 강하게 살아나는 부분이 있고 게임주는 개별주 관점에서 저는 크래프톤 같이 올해 실적 좋아지는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보자. 이고 미디어는 전반적으로 주가 워낙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두루두루 좋아지는데 웹툰은 이제 어제 문체부에서 웹툰 관련해서 이제 국가적 산업으로 좀 육성해야겠다. 이런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반적으로 웹툰 주가들 같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흐름은 당분간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엔터주나 미디어, 웹툰, 게임주 우리 시장에 이제 새로 등장한 우리 선호주들인데 이 투자 전략 잘 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김현영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